마지막으로 5대 문형의 마지막 쌍기문입니다. 자, 이 쌍기문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좋은 것이 좋다라는 중요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쌍기문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근데 반면에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생각이 많고 그리고 관심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돌이나 부딪히는 대립의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쌍기문은 문형을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S자로 꼬여 있죠. 두형문은 동그랗게 이렇게 한쪽으로 가운데가 중심 모아졌다고 본다고 하면 쌍기문은 S자로 크게 휘어리가 치면서 펼쳐지는 듯한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쌍기문이 갖는 리더십은 조정형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따르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쉽게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쌍기문 역시 두형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고 또한 조정 능력이 뛰어나서 중재 역할을 잘 합니다.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쌍기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 찾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대화를 하거나 또 친구들이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끼어들어서 참견도 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부탁을 하기 전에 자기가 이것저것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쌍기문을 보면 오지랖이 넓은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질과 효율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고 여러 각도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상대자 역시도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쌍기문은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성과 융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그래서 이러한 쌍기문의 기질은 감정 조절을 잘하고 다방면에서 본인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조금 삼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재와 협상을 하는 직업이 이 쌍기문에게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화해와 합작, 관찰과 평가, 호기심과 질문이 많기 때문에 작가나 또 평론가에게 아주 적합한 직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형은 쌍기문의 기질이 조정형인데요. 협상가로서 일처리 방식이나 대인 간의 교류 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중용을 중시하면서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재 역할과 상담 관련된 분야나 이런 컨설팅 분야의 직업을 갖도록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직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협상, 설득, 행동 조정, 인적 관리, 조직 체계 분석 및 평가 분야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해외 무역이랄지 외교관, 또 빅데이터 분석가, 국제 변호사, 상담사, 컨설턴트 등 이런 직업을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문형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분류하는
5가지 문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호형문에도 정통 보수적인 안정형과 열정적인 면과 어우러진 안정형의 기질로 다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형문, 리더형의 기질 역시 내향성의 리더십과 외향성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내향성의 리더십 3가지, 외향성의 리더십 3가지가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연구를 원하시면 핑거업에 문의하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문 적성 검사 결과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분류를 해보면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특징과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기질에 맞는 대화하는 방법 등 자신의 기질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뇌의 강도를 파악함으로 인하여 다중지능의 분포, 즉 지능의 강점, 중점,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기질과 상대방의 기질, 또 그 상대방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기질과 상대방의 기질을 알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책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학습의 민감도 부분입니다. 학습의 민감도라는 것은 어떤 학습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나오는 반응의 속도를 말하는데요. 이 속도에 따라서 예습형으로 학습의 속도를 해야 학습의 효율이 높을 것인지, 아니면 복습형으로 해야 학습의 효율을 높일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의 민감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질에 따른 학습의 습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습의 습관, 그리고 대뇌 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학습의 우수 영역, 그래서 나만의 기질에 맞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5번째에 추가적인 전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나타나는 기질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